사는 동안 우리는 큰 횡재를 바라며 로또를 사보게 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 거금이 돈벼락을 맞을지 누가 압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돈벼락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게 되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짤하게 간이 되듯이 로또도 복권을 사야지 당첨이 됩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고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어 돈벼락을 맞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더군요. 그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재미로 적은 돈으로 구매해서 일주일이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지 않고도 로또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로또를 아시나요? 오늘은 바다의 로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배설물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싫어하고 피하지요. 그리고 지 똥은 구린 줄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또 내 새끼 똥을 구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못 키웁니다. 그러니 배설물도 배설물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똥이 있습니다. 이 똥을 주우면 큰 횡재를 한다는 똥을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똥을 보고도 몰라서 못 주우면 복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혹시 바다를 자주 가신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이 똥덩어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돌이 눈에 띈다면 얼른 챙기셔야 합니다. 이 귀하고 큰 횡재를 하게 해주는 이 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바다에 갔다가 바닷물에 떠다니는 용현향을 만난다면 로또 맞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현향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용현향은 향유고래의 창자 속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향유고래가 먹은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돌처럼 모여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것은 고래의 몸에서 배출되어 바다 위로 떠다니거나 해안가로 밀려와서 발견되기도 한다는데요. 신선한 상태의 용현향은 부드러운 질감과 검은 색상을 띠며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바다를 떠다니며 햇빛과 소금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지면서 검은색은 점차 연해지고 좋은 향이 나면서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현향은 바다 위를 오래 떠다닐수록 향은 더 좋아져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바다의 로또 또는 바다의 황금덩어리라 불릴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용현향은 값이 매우 비싸서 예로부터 바다의 선물이라고도 했답니다. 이것은 향유고래 수컷의 창자 속에 생기는 이물이며 향료 성분을 알코올에 녹이고 추출해서 향수로 만드는 값비싼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향유고래는 오징어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수컷은 번식기에 수쟁 번식 행동을 한다네요. 그럴 때 창자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직장에 오징어, 구기 등을 함유하는 흑갈색 유지 분비물이 왁스 같은 덩어리로 된답니다. 이것이 배설되어 떠다니다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이 발견되어 용현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최대의 것은 무게가 약 152kg이나 된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겠네요. 얼마 전에 태국의 한 남성은 17kg이나 되는 용현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해변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바다 쪽으로 떠밀려 오는 덩어리가 보이더랍니다. 그 남자는 용현향이라는 걸 직감하고 그걸 건져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라이터로 조금 녹여서 봤더니 세상에 덩어리가 녹으면서 기분 좋은 향이 솔솔 나더랍니다. 아휴, 부럽네. 바다를 가야 고래똥을 줍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8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부럽네요. 저는 또 배가 또 이렇게 살살 아파오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향유고래 똥덩어리인지 용현향인지 그것이 내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도 저것이 그 똥인지 다른 똥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태국의 어떤 어부는 해변에서 돌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용현향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갔답니다. 그 남자는 색깔이 특이한 노란 돌멩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용현향 같다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돌을 가져왔는데 이 남자는
이웃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용현향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노란 덩어리를 500g씩 잘라서 가져갔다는군요. 이웃들이 가져간 게 토탈 1.5kg인데 이웃들은 하는 얘기가 노란 덩어리를 칼로 잘랐더니 비린내만 확 나더라고 하고는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용현향인 줄 알고 꿀꺽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확인도 못하고 하루에 400바트, 우리 돈으로 15,500원 돈벌이를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다 이것이 용현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그 노란 돌덩어리가 80% 이상이 용현향이라고 했답니다. 가격은 3억 8,700만 원이나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또 배가 아파오네요. 또 2016년 영국의 어떤 어부는 80kg짜리 용현향을 주어서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34억 5천만 원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그 돈, 고래똥 주워서 번 돈으로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네요. 어떤가요? 똥이라고 다 구리구리한 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싼 똥이 또 있잖아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싼 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한 잔에 5만 원이나 한다더군요.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못 마셔봤습니다만 가격이 고가다 보니 사양 고양이에게 커피 열매만 먹이고 있답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라면 아주 징글징글 하겠네요. 그래서 루아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통한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50g에 40만 원에서 7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 이 똥도 보통 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똥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효를 거치고 나면 향이 좋아진다는 게 신기하지요. 고래똥이 고급진 향수가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향수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뭔 향수에 똥이 들어가나 이럴 겁니다. 향수는 그렇습니다. 뿌린 듯 안 뿌린 듯한 은은한 향수 냄새는 그 사람의 이미지도 좋게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상큼한 향수를 뿌려주면 좋은데요. 너무 과한 게 문제입니다. 땀 냄새랑 향수 냄새랑 범벅이 되면 진짜 숨 막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쯤 되었을까? 앞에서 걸어가는데 향수를 한 병을 다 들이부은 것 같더군요. 냄새도 아주 독하고 숨을 못 쉬겠더군요. 그래서 손으로 코랑 입을 막고 얼른 추월해서 갔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만났네요. 어디서 독한 냄새가 나길래 찾아보니 또 그 학생이 길 건너에 있는데도 그 독한 냄새가 빨아먹다가 알아오더군요. 아니, 가족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했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세제도 섬유유연제도 샴푸도 린스도 세면분해도 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학생 생각을 하니 웃음이 자꾸, 이게 한번 웃음이 터지면 참 이게 아주 고역입니다. 진정하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향수까지 과하게 뒤집다 부으면 이건 향이 짬뽕이 되어서 너무도 독합니다. 또 있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왁스나 스프레이, 에센스도 향도 참 대단하죠.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이 머리에 무엇을 뿌렸는지 발랐는지 숨을 못 쓸 정도로 냄새가 독해서 참다가 다른 자리로 도망을 갔네요. 요즘은 세제도 유연제도 샴푸도 린스도 퍼퓸이 많습니다. 향이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취향인 것이겠죠. 고래똥이 향수가 된다고 해서 향수를 뿌리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현향이 내 앞에 있어도 저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똥똥한 저것이 똥인지 그런데 용현향이 내 앞에 있어도 저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돌덩어리인지 돈덩어리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동안 바다에 갔을 때 내 발밑에 뒹굴고 있던 놀이끼리 하던 돌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 중에 바다 용왕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용현향을 모르고 발로 밟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복을 줘도 못 찾아 먹은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바다로 가봐야 할까요? 어쩔까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란 돌덩어리, 기억에 남는 돌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내 거가 되려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바다의 선물, 바다의 로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바다에 갔다가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에도 로또는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기다리고 바다에는 용해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온 것뿐이지 여러분한테도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게 눈에 들어온다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임자는 따로 있는 법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로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